포항의 랜드마크, 인생 사진의 핫스팟, 바로 영일대 해상누각인데요. 이 영일대를 누가 만들었을까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바로 오늘 드디어 여기서 만나뵐 수 있습니다. 김승직 대목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포항에는 뭐 종종 오시죠? 요즘에 들어서 자주 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대목수님 모시려고 일부러 이제 영일대가 잘 보이는 곳으로 장소를 또 선정을 해봤는데 감사합니다. 감회가 어떠세요? 너무너무 새롭고 좋은데 네, 올 때마다 이제 항상 영일대가 네. 발전하고 사람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포항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네. 영일대 해수욕장이라는 간판이 보이면 그때마다 마음이 좀 많이 설레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영일대가 지어지면서 이 해수욕장 이름도 맞춰서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바뀐 거거든요. 네네네네. 와,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네, 그때 당시는 이제 북부 해수욕장이었는데 네. 저 누각을 짓고 나서 영일대 해수욕장이라고 이제 명명을 바꿨습니다. 저희 아들도 여기서 돌잔치를 했고 와, 영일대를 지으면서 예. 뭐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그러니까 포항에 대한 기억은 영일대가 너무 좋아서 그 아드님이 지금 몇 살이죠? 지금 이제 8살이 됐습니다. 학교 갔겠네요? 네, 이제 학교 갔습니다. 야, 영일대와 함께 네. 낳은 아들이 맞습니다. 아, 내 자식 같겠어요. 사실 지금은 저 영일대가 포항하면은 빼놓을 수가 없는 장소가 됐거든요. 관광객들도 여기 오면은 꼭 영일대에 가서 사진을 남기고, 그러게요. 예, 파리에 가면 에펠탑 앞에서 사진 박는 것처럼 저기서 사진을 안 찍고 가면 이제 포항에 왔다 간 게 아닌 것. 네네. 예, 그 정도로 랜드마크가 됐는데 지으실 때는 그렇게까지 또 생각은 못 하셨을 못했죠. 수도 네, 있잖아요. 네. 그때는 일단 완성을 하자가 목표였으니까요. 네. 근데 저도 제 이름 김승직이라고 하면 몰라요. 영일대 지은 사람이라고 하면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럼 아, 그분이세요? 네, 네. 이런 반응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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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포항 가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정자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십니다.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이제 몰래 물어보고 예. 여기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고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이런 거 왜 있대요? 하면서 예. 물어보고 이제 사실 몰래 저 몰래 제가 그랬습니다. 만들었어요. 이러고요. 이제 속은 내가 만들었는데 네. 내가 만들었습니다 말 못하니까 네. 어때요? 하면서 이제 많이 물어봤죠. 그럴 때마다 이제 뿌듯함을 확인하시고. 아, 기분이 너무 좋죠. 네. 근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주시니까 더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저렇게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랬군요. 네. 저는 대목수님을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별거 아닌데. 아니요. 이게 일단은 대목수라는 이 직감 자체가 무게가 있다 보니까 왠지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장인의 모습을 떠올렸었는데 네. 그 또한 이제 저의 편견이었구나 네, 하는 네, 생각을 했고 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얼굴 자체가 나이가 들어 보여서요. 제가 뭐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네. 아, 그냥 그러려니 네, 하면서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원래보다 나이가 좀 있어 보인다고 하셔도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흰머리가 성성한 이런 모습들을 맞습니다. 상상을 이제 하잖아요. 제가 실제 나이를 공개를 하면 예, 이제 좀 많이들 놀라시죠. 실망을 하시거나 실망? 아니면, 예, 왜 이렇게 나이가 어려 그러면서 예. 실망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약간 좋아해 주시는 네, 좀 응원해 주시는 분 이렇게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약간 반전 매력인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예. 무려 만 24세 문화재 기능 보수자 대목수가 되셨어요. 네. 역대 최연소라면서요. 그때 문화재청에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 네. 저의 밑에 나이는 없었습니다. 과루위가 40. 아, 어깨가 저절로 막 쑥 올라가고 막 그렇게 되나요? 너무 건방져졌고 그땐 그랬었습니다. 예. 목수는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없지만 대목수라는 직함은 낯선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목수들 중에 대가? 목수 중에 대단한 사람? 네. 이런 건가 싶은데 맞나요? 아니, 틀립니다. 대목수의 대자는 큰 네. 대자를 써서요. 네. 흔히들 아시는 한옥을 지으는 사람, 네, 큰 나무를 만지는 사람을 대목수라고 합니다. 대목수는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기와, 네. 그 다음에 문을 만드는 창호, 네. 그 다음에 바닥을 올려주는 석재, 그거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사람을 이제 대목수라고 합니다. 대목수는 나무도 만들지만 네.
전체적인 건축도 만드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목수라고 하면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는 아니네요. 대목수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지휘자하고 같습니다. 아. 네, 음악을 하듯이 부위별로 네.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투입을 해주는 아. 네, 지휘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기와 올리시는 분한테 가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고 또 뭐 창호 만드시는 분한테 가서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거예요? 사전에 네. 대목수가 그림을 그려놓고 어떻게 올릴 것이라는 것을 상상을 합니다. 네. 그 상상한 것을 그분들한테 이제 전달을 해주죠. 아. 내가 이렇게 지으려고 생각을 했으니 예. 이렇게 지어주십시오. 라고선 기와하시는 분들, 창호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그분들이 저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따라와 주시죠. 그게 이제 그렇군요. 대목수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을 봐야 되나요? 국시가 있나요? 네, 국시가 있습니다. 1년에 아. 한 번 문화재청에서 예. 소목부터 석공까지 총 22과목을 이제 시험을 봅니다. 과목이 굉장히 많네요. 전통 분야의 과목이 굉장히 예. 많습니다. 예. 시험이 어렵습니까? 한 7년 정도 목수 생활 하신 분들이 네. 평균적으로 3번 정도 낙방하시고 네. 한 4번, 5번째에 보통 붙습니다. 실무를 7년 정도 경험을 네네. 한 후에 네, 한 번에 붙기도 어렵고 네. 3번 정도 만에 평균적으로 된다. 평균으로는요. 근데 이제 몇 번 만에 되셨다고요? 저는 한 번 만에 처음 보자마자 네, 한 번에 만 그냥, 24살에 네. 원래 야. 그런 거는 한 번에 따는 거지 2-3번씩 보는 거 아닙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근데 지금 80년대생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나이 또래에서도 목수라는 직업 자체가 그렇게 이제 흔한 직업은 아니에요. 네. 이렇게 보통들 이렇게 어릴 때 장래 희망을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쉽게 떠올리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가난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집안이 어려우셨나요?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면서 가세가 기울면서 이제 목수의 길로 이제 아버지가 먼저 전향을 하셨어요. 아. 네. 그리고 나서 공부를 좀 하고 있었는데 네. 아버지께서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기능자가 행복한 시대가 될 것이다. 나 봐라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다.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놀고 싶을 때 놀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기능자가 되라 하셔가지고 억지로 그냥 시작했던 게 지금의 제가 됐습니다. 다른 많은 진로들이 있는데 아버님께서 딱 집어서 너도 목수를 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딱 집어서 목수라고는 안 했는데 네. 기술이 있어야 된다? 기술이 있는데 요 길로 이제 기술자가 되면 좋다. 근데 요게 괜찮다. 이런 네네네네 식으로. 딱 그런 식으로만 하셨습니다. 아,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버님께서도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좀 잘 나가셨나 봐요. 유명세는 없으셨는데 네. 아버님께서 원체 머리가 좋으시고 똑똑하셨던 분이셔서 아. 금방 이제 하셨죠. 아, 금방 길을 닦으셨군요. 네네네네. 그럼 이제 아버님께서는 다른 일을 완전히 다른 일을 하시다가 목공 일을 시작을 하셨나요? 우리나라에서 김치 공장을 처음 만드신 분이십니다. 김치 사업을 하시다가 잘 안 돼서 목공 일로 전향을 하시고 아들까지 끌어들이고. 네. 그랬군요. 그 아버님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는 원망이 너무 심했는데 네. 근데 뭐 지금은 돌아보면 어차피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극복을 하고 이제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년대 생이시면 일단은 대학 진학이 1번이잖아요. 네네. 대부분의 네네. 아이들의 목표는. 그럼 대학을 진학을 안 하신 거죠? 글쎄요, 저한테는 그 의미 없는 공부가 네. 중요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중에 갔거든요, 대학을.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직업학교를 선택을 하셨나요? 아니요, 고3 때 네. 직업학교,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교육,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육 시설이 있었습니다. 네. 그 건설 회사에서 건설 공제조합이라고 네. 전문 건설 공제조합이라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목공을 고3 때 이제 다니면서 학업으로 인정을 해줬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네. 졸업을 하고 나서 20살 때부터 이제 현장을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하고 함께. 네. 목공일 처음에 배워보면은 어때요? 이게 그래도 몸을 쓰고 그러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시작할 때는 소목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 교육을 받을 때는 네. 작은 나무를 가지고 가구도 만들고 아, 그 저희 선생님께서 네. 그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화이트 목수가 되라. 넥타이를 메고 가서 남들 연봉의 3배를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소름 끼쳤어요. 와, 미래를 내다보신 것처럼 지금 딱 그 모습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18, 19살 애들이 네. 그게 무슨 머리가 무슨 말인지 들어가겠어요. 그냥 이해도 못하죠. 아 이거 하면 돈 많이 버는구나 네. 하고서 이제 했었죠.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아버지 현장을 갔는데 지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IMF까지 와가지고 아, 네. 모든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그때는 목수라고 안 하고 노가다꾼, 아, 그러니까 현장, 네. 잡부 이런 단어만 있었으니까 오시면 아침에 인사가 술 한잔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때 그냥 나물나를 하고 그냥 가시고 대부분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20살 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내가 꿈꾸던 모습은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아 이거 아닌 거 아닌가? 네, 좀 네, 네. 잘못 들어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아 지금이라도 그냥 그만둬버려야지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만두고 군대를 갔습니다. 아. 어차피 갈 거 예. 지금이 기회다. 아버지한테서 아.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아 그래서 군대를 가셨는데 군대에서 목공병을 하셨다면서요? 그게 재수가 좋은 건지 네. 재수가 없는 건지 그때 고등학교 때 직업 학교 다녔다고 예.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자격증 목공에 대한 자격증은 다 땄습니다. 자격증 따고 나서 이제 목공병이 된 거죠. 자격증이 있으니까 목공병이 자연스럽게 된 거죠. 아니 뭐 운전병, 취사병, 뭐 통역병도 들어보고 네, 많이 들어봤는데 목공병은 진짜 처음 들어봐요. 그렇죠. 뭐 어떤 걸 하나요? 대중 없습니다. 뭐 뭘 만들려면 무조건 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목공병. 의자 만들어 네, 의자 네, 만들고 네. 식탁 만들려면 식탁 만들고요. 뭐 미션을 주면요 네. 무조건 만들어냅니다. 아프간도 가셨다면서요. 네, 목공병으로요. 뭐 인도적 차원에서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 간 거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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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공병이 거기 가서 어떤 구호 활동을 했을지 궁금하네요. 실질적으로 영외 밖으로 나가 본 적은 없고요. 네. 6개월 동안 네. 그냥 그 활주로를 아, 엄청 만들고 왔습니다. 아, 네, 비행기가 활주로 뜨고 공사를 내려야 되니까 하셨군요. 활주로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또 약간 하시던 일을 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가요? 네, 나무로 틀을 만들고 네. 네미콘을 붓고 아. 네미콘을 뜯고 나무로 틀을 만들고 네미콘을 붓고 아. 6개월 동안 반복을 했습니다. 6개월 네, 동안 네. 뭐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거기 있으면 재미난다는 것보다는 조금 무섭고 슬프고 위험하고 동네 그 같이 있었던 그 뭐 동맹국들 네. 뭐 다음 날 가면은 이제 없고 위험했던 상황도 있었어요 혹시? 항상 위험합니다 거기는. 아. 이제 그 폭탄이 이제 날라오면 공사 중에 막 날아오기도 해요? 네 날라옵니다. 그럼 이제 사이렌이 울리면 예. 저희는 무조건 도망가고요? 도망가는 겁니다. 그 지하 벙커로 와. 근처에 있는 지하 벙커로 도망가는 게 네. 저희의 1 미션입니다. 거기서 뭐 어떤 뭐 성숙할 수 있는 뭔가 성장하는 계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그 미군 애들이 하는 그 협동심이랑 거기 있으면서 이제 참을성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아. 좀 많이 배우고 왔죠. 아, 미군들하고 같이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셨어요? 같이 합니다. 아, 미군 목수들은 어떻게 하나요? 미군 목수들은 손이 두꺼워서 네. 굉장히 느리고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얘네들이 한 개를 만들면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10개를 만드니까 그렇죠. 거의 뭐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예쁨 받으셨겠어요, 거기서도. 네, 많이 피자도 걔들이 많이 사주고. 피자. 네.
제대 후에 대학을 가신 건가요, 그럼? 예, 갔다 오고 나서 네. 학업을 좀 해보고 싶다. 그때 이제 느껴서 하고 싶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어떤 학업을 그렇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 나무를 저는 이제 깎기만 했잖아요. 네. 나무를 키우는 조경. 조경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어. 조경에 좀 매력에 빠져가지고 그때 조경을 시작하게 됐죠. 그때 이제 대학을 갈 당시에는 내가 한옥으로 뭔가 인생에서 승부를 보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던 건 아니었죠. 아니었어요. 예. 그건 근데 돌이켜 보니까 사실 한옥과 또 조경은 빼놓을 수 없는 관계라서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가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었고 네네. 이제 보통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을 한 네. 다음에 취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취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순서인데 대목수님께서는 선취업, 네네. 후진학 네. 참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걸으셨어요. 맞습니다. 내 선택이 참 옳았다라고 지금도 생각하세요? 변함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한다 그래서 자기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을 때 공부를 했는데 성취율이 너무 좋았어요. 네. 하고 싶을 때 하고 뭔가 목표가 생기니까 네.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의 권유로 만약에 대학을 진학을 해서 그런 코스를 밟았으면 네. 그냥 별 볼 일 없는 재미없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더 큽니다.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랑은 연배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약간 학교 생활 적응하는데 어렵고 그렇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전문대를 갔습니다. 아, 네. 아, 괜찮아요, 그러면? 네네. 왜냐면 4년제는 네. 그런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4년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전문대는 단기간에 네. 많은 시간. 그러니까 대학 4년제 대학에선 4시간 할 거를 여기는 8시간씩 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랬군요. 네, 네. 여러 가지 잘 따져서 가셨네요. 네, 그건 좀 따져서 갔습니다. 과 수석하고 막 그러셨어요? 아니 그런 건 없었으면 저희 뭐 애기들이 20살 애들이 이제 수석을 해야지. 아, 저희 같은 사람이 하면 애기들을 위해서 일부러 네, 양보하신 건가요? 양보해야죠. 아, 예, 그럼 그런 걸로 뭐 알겠습니다. I like to move around to a different beat. I'm walking with a smile down my own street, and I don't really mind what you all think, 'cause I am me. 톡톡동해인 오늘은 19살의 진로를 선택하고 또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계신 김승직 대목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19살에 목공일을 시작을 하셨지만 그때 한옥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네, 한옥으로 내 길을 결정을 해야겠다 생각하신 계기는 언제였어요? 금강산을 갔다 오고 나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금강산에서는 뭐 어떤 작업을 하셨어요? 금강산에 유일하게 골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네. 클럽하우스도 짓고. 아, 예, 유명한 네. 예, 골프장. 네, 네, 네. 그 골프장을 직접 하셨어요? 네,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거는? 그 대학교 다닐 때인데요. 예. 아버지가 다시 호출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그 일을 하고 계셔서 네, 부를 받고. 내가 믿을 사람이 없으니 네가 가야겠다. 아, 네, 그래서 아버님이 예. 고민을 많이 했죠. 나는 이제 예. 목공 안 하고 네. 조경하고 싶습니다. 가야 되겠대요. 네가 와서 좀 해야 되겠다. 네. 아, 그럼 아버님하고 같이 일을 하셨던 네, 같이 거네요? 갔습니다. 예. 네. 아버님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건 또 어떤 걸까 궁금하기도 해요. 불편한가요? 편한가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많은데, 네. 근데 나쁜 거라는 거는 이제 좀 엄하게 그렇죠. 네, 해주시는 게 좀 더 남들한테는 좀 이렇게 둘러서 얘기할 것도 네, 좋은 거는 예, 그 얘기 안 하고. 핏줄이다 보니까 예. 좀 더 많이 예. 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있으셨겠죠. 네. 2008년에 완공이 됐던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거 하면서 뭐 힘든 점들은 없으셨어요? 거기는 전화기가 없습니다. 전화가 없다고요? 네, 전화를 핸드폰을 가지고 못 들어가서 유선 전화도 없나요? 유선은 있습니다. 어. 근데 시간이 있어서 예. 그 시간에만 이제 전화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일을 할 때 전화가 없으면 그 연락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거의 무전기 위주로 하고요. 예. 네. 그렇죠. 공사할 때 주변에 이제 한 15살, 16살 되는 예. 친구들이 네. 총을 들고
경계를 쓰고 있고 네, 그거 보면 좀 마음이 긴장 좀, 상태로. 네, 짠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제가 한옥에 빠지게 된 계기를 여쭤봤는데 골프장 만드신 거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이걸 네네. 어떻게 연관을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 갔는데 네. 목수들이 한 60명인가 80명이 있었어요. 와, 맞네요. 네, 저는 어린 나이에 예. 나는 여기서 한 10손가락은 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죠. 그렇죠. 내가 또 역대 최연소로 대목수가 된 사람이고. 그때는 대목수가 안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그때는 대목수가 안 됐고 예. 그때는 이제 직업 교육을 그러니까 대목수가 되기 직전쯤이겠네요. 네네네네. 목공 기능을 체계적으로 받고 온 난데 저렇게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랑 나랑 레벨이 되겠나. 이제 그때 그렇게 좀 건방진 생각을 좀 했었죠. 네. 어릴 때니까요. 네네네. 예. 근데 손이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한 중간 정도는 한 것 같았는데 근데 하시는 분들 보니까 나는 아직 멀었구나. 그때 이제 느꼈습니다. 한 80명 정도 있다 보니 현장에 목수가 80명 정도 있다는 거는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게 많은 건가요? 굉장히 많은 거죠. 네. 보통 한 팀당 네. 5명에서 6명 정도의 기준인데 60명 이상이 된다는 건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돈으로 따지면 하루에 몇 천만 원씩 그러게요. 인건비가 나가는 거죠. 하긴 금강산에 골프장을 짓는데 네네네. 얼마나 대단한 인력들이 투입이 됐겠어요. 네네네. 거기서 어떤 멘토를 만나신 건가요?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제 실패된 나의 마음을 만났죠. 자신감이 굉장히 하락을 해서 안 되겠다.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지금 아니구나. 생각해 보니 아버님의 꼬임에 넘어간 거죠. 네, 아버님의 현명한 해안에 넘어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자격증이라는 걸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공 내가 다 땄는데 네. 더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의 최고는 뭘까? 아, 그때 생각한 게 이제 한옥 대목수였습니다. 한옥을 뭐 하고 싶다 이런 것보다도 내가 자격증을 하나는 더 따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신 건가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목공으로 끝판왕이 뭔가 네. 그거를 알기 위해 했는데 그 예. 끝판왕은 제가 봤을 때 한옥 대목수였어요. 목수의 끝은 한옥을 짓는 사람이라고 네네네.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정점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에서 정점은 그렇군요. 대목수여서 그거를 한번 내가 해고 나서 네. 다시 경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가 굉장히 예. 좀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가 아버님이 가자 그래서 네. 어딘지도 모르고 끌려갔다가 네. 알고 보니까 예. 북한이야. 아프간 갔다 왔더니 북한 갔다가 북한까지 가서 네. 북한이라서 또 좀 힘든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에피소드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아까 말한 그 15살 총을 메고 있는 친구들인데요. 네. 애들이 되게 배고파요. 근데 자존심이 되게 세요. 그리고 물건을 이렇게 함부로 못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녁 먹고 남은 반찬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해서 주면 얘가 이걸 던져버려요. 못 오게. 액션을 막 취해 총을 쏘려고 하는 액션. 근데 이제 위치에다가 우리 갖다 놔요, 그릇을. 그럼 이제 다음 날 이제 빈 그릇으로 애들이 다시 갖다 놔줘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위치별로 갖다 놓으면 얘네들이 그걸 먹고선 또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얘기는 못 하는데 마음으로 예. 그런 영화 것들을 좀 생각나네요. 네, 많이 그렇게 공동경비구역 했어요. 네. JSA. 정말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네네네. 그 골프장 뭐 짓는데 어려움은 없으셨고 일을 하는 것 자체에서는 일하는 거는 어려운 건 없었어요. 재미있으셨어요? 네, 재밌었어요. 거기 건축물 중에 좀 희한했던 게 네. 아시아에서 제일 큰 목 구조 경관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재가 3m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데 아, 그 경관이 한 80m였으니까 아시아에서 아무튼 제일 큰 경관이었습니다. 골프장 얼마나 거기 아름답나요? 궁금해요. 공사하는 사람들은 네. 완공을 못 봅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그 뿐이지 고생을 하고 네, 완공된 걸 완공이라는 걸 볼 수가 못 없습니다. 보셨어요? 그러면? 보고 나서 네. 완공을 하고 나서 네. 오픈까지 하고 나서 네. 2달 있다가 이제 문을 닫았죠. 아 맞다. 그때 그 네. 금강산 관광객이 그 피격당해서 네네네. 예, 두 달 난리가 딱 났었죠. 그 딱 2달 있다가 그렇게. 예, 됐어요. 그 금강산 관광 바로 폐쇄되고. 네네네. 아우 세상에 너무 아쉬우셨겠어요. 너무 아쉽죠. 예. 네. 거의 뭐 젊은 청춘. 네, 여기다 거기서- 바쳤는데. 네. 군대 다음으로 바친 건데. 네. 많이 낙심하시고 그러셨겠어요. 맞습니다. 금강산 골프장을 짓고 오셔서 이제 내가 대목수가 되어서
내 길에서는 뭔가 끝판왕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네. 하시고 돌아오시자마자 시험 준비하셨어요? 네, 목표가 생겼으니까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옥을 시작할 때만 해도 자료가 없었습니다. 책도 없었고 뭐, 시험은 있는데 네, 시험 대비용 뭐 그런 게 없습니다. 뭐 책이나 참고서 이런 것이 없었어요? 없습니다. 네.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죠? 그냥 혼자 스스로 알아서 해서 나가야 됩니다. 기출 문제 없고요? 없습니다. 이게 이론이나 이런 거는 예. 공부를 해서 책을 보서 할 수 있는데 기능은 반복 숙달을 계속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자기 손에 맞게 잘 될 때까지. 아, 그러니까 근데 그런 기능을 이론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면 돼. 네. 뭐 얘기는 듣지만 내 손은 그렇게 안 움직이고 네.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책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뭐 손으로 익히는 기능이라고 해도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내가 합격을 할 수 있을까? 그 정도 감은 있어야 이게 시험 준비가 되지 않을까요? 너무 이제 막막한 상태가 많았죠. 네. 저 시작할 때에는. 24살 때 저의 목표는 30살에 대목수가 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수의 길을 내가 가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전국 각지의 장인들을 찾아다니셨다면서요? 그때 이제 다 찾아다닌 겁니다. 아, 목재, 네. 기와, 뭐 대장장이들 이제 다 찾아다녔던 게 순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대장장이한테 갑니다. 여기 가까운데 대구에 있거든요. 예. 거기 가면 돈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끌이라는 나무를 구멍을 만드는 그 연장이 있는데 그게 현금으로 한 3만 원 정도 해요. 네. 근데 이제 24살에 무슨 돈이 있어요. 가서 이제 옆에 지키고 서 있어요. 네. 뭐 도와드릴 일 없나 이렇게 있으면 예. 아저씨가 되게 귀찮아해하세요. 그렇겠죠. 저는 영화에서 보면 예. 막 열심히 해서 일로 와 막 도와줘 네. 뭐 이런 거 하고 나서 연장 이렇게 줄 줄 알았는데 모르는 분한테 불쑥 찾아가셨어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모르는 분한테 가서 똑똑 두드리고 네. 저는 김승직이라고 합니다. 뭐 가르쳐 도와드리려 주세요. 없냐고 이렇게 이제 그때는 하셨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한 용기네요. 네, 진짜 대단한 용기였어요. 가라고 하지 않을까요? 첫날 있으면 되게 귀찮아 하시니까 네. 이제 가라고 해요. 그러다 둘째 날 또 가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봐요. 그럼 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를 만들어줘. 그리고 나서 또 갈 때 되면 몇 개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저녁에 또 가요. 이야. 네. 그렇게 해서 연장을 하나씩 좀 마치고 네. 그 아저씨들 청소해주고 도와주고. 어,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생각하니까 네. 젊은 사람들이 그때 그 전통이나 이런 거를 관심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조그만 애가 아, 와서 하니까 얼마나 귀엽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랬겠네요.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예, 그럴 네. 수 있었어요. 네네, 제 생각에는. 네.